네, 안녕하세요. 교직에 첫 발을 내딛는 선생님들을 위해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신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학급 경영이잖아요. 실제로 교육부 설문에서도 신규 교사에게 가장 부족한 기술 1위, 이게 바로 학급 운영이랑 생활지도 60%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온 두 편의 매뉴얼, 새내기 교사를 위한 학급 경영 매뉴얼을 좀 깊이 파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교실을 성공적으로 이끌 그런 실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학교 현장이라는 게, 교과서랑은 또 다르죠. 이론만으로는 딱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선생님만의 효과적인 학급 경영 원칙, 이걸 어떻게 세울지, 또 학생들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하는 교실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핵심 전략들을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학급 경영의 기본 원리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5가지 원리를 제시했더라고요. 네, 먼저 학생 인격을 존중하는 자유, 그리고 아이들 배움의 즐거움을 주는 흥미, 또 더불어 사는 힘을 기르는 협동, 학생들의 필요를 잘 읽고 채워주는 요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접근, 이 5가지가 학급 경영의 어떤 기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히 뭐 규칙 정하고 따르게 하고 이걸 넘어서서 교육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나아가는 과정, 그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다 중요한 원칙들인데요. 근데 사실 신규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걸 딱 교실 상황에 뭐랄까 바로 적용하기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험 부족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선배 교사들의 조언이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명확한 학급 규칙을 세우고 이걸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 원리랑 연결돼요. 아이들에게 예측 가능한 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비로소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거든요. 일관성. 네네. 네, 출결 규정 같은 거 명확히 하고 성실한 학생에게는 칭찬도 해주고 뭐 생활기록부 기재 같은 실질적인 보상도 해주고 이런 게 좋은 예시죠. 일관성이 정말 핵심이군요.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은 원칙이 확실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1인 인력 제도 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건 협동의 원리를 좀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일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각자 역할을 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그런 경험을 쌓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역할 목록 같은 거 게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고르게 하면 흥미나 요구 충족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역할 수행에 필요한 도구들, 뭐 예를 들어 칠판 지우개 담당한테는 작은 빗자루 세트 같은 거, 이런 걸 지원해주는 세심함도 필요해요. 시각 자료로 역할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자기 역할을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잘 못 따라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조언도 혹시 있었나요? 그럼요. 그럴 땐 역할을 좀 다시 분담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협력하게 유도하는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중요한 건 강압이 아니라 학생의 요구를 좀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선생님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청소 문제로 좀 골치 아팠던 선생님 사례가 있었는데 주번 자율선택제랑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서 나중엔 교사에게 고마워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와, 그 경험담 진짜 인상 깊네요. 네. 교사가 감독자가 아니라 조력자가 되는 그런 경험이죠. 결국엔 이게 교사의 태도, 또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는군요. 상을 줄 때도 그냥 감이나 인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뭐 수행평가 결과 같은 걸 딱 제시해야 학생들이 신뢰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교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이런 공정성하고 더불어서 뭐 개학 첫날 따뜻한 음료수 한 잔씩 나눠준다거나 매일 작은 간식 같은 거 준비하는 그런 작은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애정이나 열의를 보여주면서 아까 말한 접근의 원리를 실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실이 딱딱한 규칙만 있는 곳이 아니라 좀 따뜻한 정이 흐르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규칙이나 역할 설정 말고 또 다른 실용적인 팁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교실 환경 구성 이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교실 환경.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 편리성, 민주성, 조화, 경제성, 환경 친화성, 협동성 이런 원칙들을 따르되 핵심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또 활동하기 편하게
깔끔하게 정돈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지나치게 막 꾸미는데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예를 들어 POP 글씨체 이런 거 대신에 그냥 가독성 좋은 교과서 글씨체를 활용하는 식으로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오, POP 글씨체 대신 교과서체라? 이거 되게 의외로 현실적인 조언인데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노하우 참고하는 건 좋은데 결국엔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이 점도 강조했죠? 맞아요. 옆반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 방법이 나한테도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교육청 연수나 동료, 선배 교사의 조언은 물론 참고해야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수준과 또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뭐 거창한 계획 하나 세우는 것보다 작더라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훨씬 힘이 되죠. 선생님만의 자유로운 교육 활동을 펼치는 거니까요. 듣다 보니 결국 좋은 수업 자체가 최고의 학급 경영이다. 이 말도 참 와닿네요. 글래서가 말했던 것처럼 좀 온화하고 지원적인 분위기에서 유용한 과제를 주고 아이들이 최선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흥미랑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의 힘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뭐 일일 체크리스트나 학급 문집 만들기, 교단 일기 쓰기 같은 그런 기록 활동들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업무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학생 평가나 학부모 상담할 때 아주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 스스로 성찰하고 성장하는 데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됩니다. 매일의 기록이 쌓여서 선생님만의 학급 경영 노하우가 담긴 귀한 자료가 되는 셈이죠. 학생들의 요구 변화를 파악하고 또 선생님의 접근 방식을 돌아보는 데도 필수적이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성공적인 학급 경영이라는 게 뭐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 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또 학생과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핵심은 결국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길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전략들을 참고하고 시도해보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 또 가치관이 반영된 선생님만의 색깔을 가진 그런 학급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니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여러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당신이 당신만의 특별하고 성장하는 학급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고 싶은 단 하나의 핵심 가치, 그게 무엇일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